근데 여기서 말씀 끊어서 너무 아니요, 죄송해요. 무슨- 자,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수시는 절대 간과해도 될까요? 근데 뭐 같이 6개는 다 넣어야죠. 여섯 수시, 개 다 논술. 선생님 잠깐만. 그럼 6개를 다 쓰고 싶어. 다 쓰고 싶은데 이걸 너무 준비하다 수능 그 준비가 너무 소홀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수시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수능 준비가 막 면접도 소홀해진다.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어. 자소서 준비할 것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보통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 그런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대학 어디가 TV를 봐라. 봐라. 선생님 전제. 그냥 한 마디 생각이 안 그쵸. 났어요. 저 오늘 집에 갈 때 궁금이한테 사인 받고 갈래요. 상담이라니까. 상담이. 열심히 해야 돼요, 아직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담이에요, 여러분들. 상담이. 오늘 사인 받으면 제가 인증샷 날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어차피 면접이나 자소서 쓰는 거에 좀 부담이 있다. 근데 수시를 날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차피 글을 못 써서 저는 어차피 논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만 하나요? 저는 그러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는 학생들 내신이 아주 망친 아이들은 네네.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교과 100으로 지원하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던져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신경 쓰지 말라? 네, 맞습니다. 편안한 거, 뭐 준비할 필요 없는 하지만 거?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수능을 약간 망쳤을 때 정도는 요 정도 나오는데 보다 아주 하향으로 지원을 한다면 붙으면 그렇지. 무조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수능에 자신이 있다면 약간 상향 또는 상향으로 해야 적정 정도로 내가 수능 점수 정도로 갈 수 있는 대학 정도는 교과 때 지원을 미리 한번 해보시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논술인데요. 자, 올해가 적성고사가 폐지가 됐죠. 그렇죠, 폐지됐죠.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그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는 논술로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시 대학이 맞습니다. 보면은. 눈빛이 그러니까 혹시 적성고사 굉장히 실시- 카리스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익숙한 대학이 논술 전용 대학이 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보시면 가천대 등이 이제 그 적성고사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인데요. 그쵸. 이제 논술로 일부 인원이라 하나 많은 인원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축소하는 방향의 기조로 가고 있지만 실시하는 대학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도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내가 만약에 논술을 준비를 해.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자연계열 학생들은 비슷하잖아요, 문제가. 그럼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 그냥 그 변별력 있는 문제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자연계 논술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오, 자 논술을 준비하는 육논술 학생들 중에 육광탈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육논술 친구들 중에서 논술 지원하는 친구들은 보통 상향으로 보통 지원을 많이 합니다. 수능 최저 네, 보고. 보통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수능을 망친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돼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네네네네. 가는 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술에 아주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를 한두 개 정도는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논술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논술은 이제 다른 필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쇄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 내가 요거를 떨어졌을 때 교과로 요 정도 학교는 써도 될까 정도는 네, 한번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논술 준비를 뭘 해야 될까요? 언제쯤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2 겨울방학 때 강남이나 이런데 이제 대치동 이런데 어느 대학 반, 어머. 어느 대학 반 이런 게 개설이 된대요. 어머머. 그 대학 네. 반에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거 다루겠죠. 아니면 근데 그 대학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되냐 안 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그럼 생각해 그런 볼게요. 질문. 그럼 대치동에서 주는 뭐 그 문제들은 비밀 문제냐 아닙니다. 그치. 어차피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티칭은 필요할 수 네네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자문을 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기출 문제 유형이 굉장히 또 비슷한 기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육논술은 개인적으로 육논술은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느 전형에다가 다 지원하는 거는 좀 약간 전략적이지 못하다. 네 맞아요. 저도 지난번 우리 수시 네네. 특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학종 쓰는 친구들도 교과에 어느 네네. 정도 같이 섞어서 지원하라는 말씀이 네 그런 그쵸, 네 그쵸.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수능이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떤? 수능에서 올해 또 달라지는 게 이제 선택 과목들이잖아요. 아. 선택 과목들인데 물론 이게 내신도 제가 나눠서 얘기해 드릴게요. 선택 과목에서 중요한 게 학교별로 보는 선택 과목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그 학교가 내가 원하는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가 선택 과목이 그게 맞는지 어떤 걸 아닌지를 보는지. 미리 선택을 미리 알아놔야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똑같이 저희가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도 가산점이 교과에서 가산점이 있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그거 같습니다. 진로 선택 등급으로 나와요? 아니요, 성취로 A, B, C 그걸로 네네 나와? 성취로 나오죠. 절대로 그럼요. 절대평가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전국 공통인가요? 고등학교? 전국 공동입니다. 아 그러면 90점 나오면은 A 네네네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그거는 그럼 그걸로도 학생부 종합 평가 때 그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과연 뭐를 선택해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냐?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해주세요. 뭘 좋아할까요? 진로 선택이요? 궁금하신가요? 알려주세요. 네,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답은 다 알고 계신데 맨날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평가하는 교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화학과의 교수야. 또 교수님이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화학 2를 선택한 학생이 있고 뭐 어떤 학생은 뭐 선택 과목이 그런 쪽이 아니라 문과 쪽이라든지 아니면 생물 쪽이라든지 물론 화학은 다 연관이 되어져 있기는 하나 아예 뭐 다른 걸 선택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느 학생들이 조금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화학이랑 어쨌든 연계된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좀 그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네.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많이 애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계열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그 선택하는 그 과목명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러니까 사정관들이 네네. 선생님들이 좋아할 수 있겠네요. 그 그럼요. 그 다 나오니까. 지원하는 학과랑 좀 그럼요. 비슷하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하나 추가로 좀 한 개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께. 어떤 거? 올해 이제 학령이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에 수능을 가지고 하는 정시 모집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2학년도 되는 21학년도. 21학년도예요? 네,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년 입결보다 훨씬 높은 데 넣어도 될까? 네네.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재수생이 있어서 좀 점수대가 확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뻔뻔스럽다. 저도 근데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본 문제인데 네.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은 좀 몰리죠. 그렇죠? 저희도 사실 이번에 정시에서 경쟁률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은 점수대가 당연히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막 예를 들어서 지방 거점 국립대를 기준으로 네네. 생각을 해보면 지방 거점 국립대는 그 쓰는 아이들의 그 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폭이 어차피 점수대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대가 떨어진다고 예측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상위권 아이들하고 이제 중위권 아이들, 하위권 아이들의 리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애들도 너무 작아졌고 그리고 정시도 늘어난다고 하니 뭐 이제 대충 해도 정시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맘때쯤 되면 내가 그때 대교협에 그거 어디가 TV를 봤을 때 이거 선생님 두 방 말을 들어야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지금 보고 있는 아마 고3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라는 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2 친구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이게 3월이 되면 네네. 전 궁금한 게 또 3월의 학급 분위기 지금 이제 학교를 이제 나가지는 않지만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 그런 분위기는 좀 어때요? 코로나 이전에 학교 분위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엄숙할 때가 아닌가. 내가 이제 고3이 되었다. 막 그런 거. 그좀 그게 그쵸. 무게감이 우리가 책임감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1일 날 어떤 결심하시잖아요. 1월 1일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뭘 하겠다. 그 그쵸, 결심부터 그쵸. 일주일 안 가는데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막 3월에 학교를 가면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가 나는데 이제 모의고사 자꾸 치다 보면 많이 흐트러지긴 네,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쭉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두 가지로 어떻게 언택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네. 등도 한번 꼭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올해도 그러면은 등교를 못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2 때도 기록이 없고 고3 때도 고2 때 왜 기록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대회가 그쵸? 없잖아요. 대회는 못 할 수 있으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할수 혼자 있는 또는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애들이 줌으로 모여가지고 줌으로. 모여가지고 그거 뭐 실험을 하거나 보고서 쓰거나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 다 네. 하더라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록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아. 자기소개서도 축소되고 만약에 그러면 평가할 때 볼 게 사실 그 교과학습 발달 내신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쓴 게 별로 없으니까 아마 평가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황은 모두 다 똑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양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게 그 학과하고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은 무엇이고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네네. 좀 숟가락 얻는 학생들이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특이나 그런 것들 보면 선생님이 특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또 세밀하게 잘 써주시거든요. 그다음 그 교과 관련해서도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 번 더 그런 것들 챙겨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적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양적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